아침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사라지고 약 먹으면 없어지고 계속 이랬어요. 이거 생리주기랑은 상관은 없죠? 저번 주에 생리주기랑 약간 끝나고 주기랑 좀 겹친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두통이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생리주기랑 연관해서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율신경성 통증들이 같이 동반돼 있거든요. 머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뒷목이 땡기다가 머리 두통으로 와요. 땡기다가 올라가요. 어디서 어디로 땡겨요? 골 땡기는 느낌이 싹 오면은 이제 여기는 괜찮아지고 머리로 와요. 머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쪽이 아플 때는 이쪽만 아프고 앞쪽이 아플 때 앞쪽이 아프고 눈까지 아플 때도 있고 엄청 아픈 날은 진짜 심장 뛰듯이 아플 때도 있고 박동도 네.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 패턴은 없네요. 그냥 여러 가지로 오는데 네. 일단 목이 땡기다가 두통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묵직하거나 뻐근한 느낌도 있어요? 있죠. 등 묵직한 느낌도 있어요? 등보다 어깨 쪽이 더 이거 치료는 뭐 받아보셨어요? 편두통 약 그거 드시면? 먹으면 그래도 나아져서 먹었는데 저번 주는 계속 하루에 아침부터 시작돼서 오후에 사라지고 약 먹으면 없어지고 계속 이랬어요. 이거 생리주기랑은 상관은 없죠? 저번 주에 생리주기랑 약간 끝나고 주기랑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자율신경성 두통이 맞죠. 목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이 땡기는 거. 그러면 지금 목이 땡긴다라고 짚는 위치가 요즘이에요. 거기 손이 가는 게 이런 근육들이에요. 이런 근육들. 기본적으로 이 두판상근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이 목이 평소에도 자세가 안 좋고 이런 근육들이 좀 긴장이 되어 있을 거고, 다른 작은 계기로 여기가 조금만 트리거가 걸려도 근육이 확 뭉치면서 아플 수가 있는 건데, 아픈 근육은 탄력이 없고 딱딱해지고 짧아지거든요. 그럼 이게 짧아지면 흉추를 쪼이겠죠. 이렇게 흉추가 쪼여지면 흉추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흥분된 교감신경을 혈액순환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오는 거예요. 막 지끈거리기도 하고 여기 아파다 저기 아파다 눈도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대부분은 머리가 맑지 못하고 막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있을 거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옆으로 이렇게 그으면서 당긴다라는 거, 그리고 목덜미가 묵직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직접적인 두통의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같이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목덜미 항상 묵직해요. 이런 것들 얹어놓은 것 같고 누가 올라탄 것 같고 막 그런 뻐근함 있죠. 그 근육이 이거예요. 지금 자꾸 손이 간다 그러고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부를 이렇게 긋는 건데, 이 견갑거근에 허혈성 통증도 있고 자극을 해서 두판상근까지 같이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허혈성 통증은 어떻게 오냐면 신경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신경이 이 중상하근에 지나가다가 트래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흥분하면 견갑거근을 비롯해서 등까지 쫙 뻐근하게 아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겹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근육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좀 아파질 수가 있는 거고, 생리주기를 여쭤봤잖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두통이 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생리주기랑 연관해서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생리통이 심하거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율신경성 통증들이 같이 동반돼 있거든요. 자율신경성 통증은 흉추가 안 좋을 때 오고요, 상부 흉추가 안 좋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두통이 주된 양상으로 발생을 하고, 중부 흉추가 안 좋으면 위장장애, 소화불량, 만성피로감 이런 것들이 주로 생기고, 하부 흉추가 안 좋으면 생리통, 방광염 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보통 이런 자율신경계 흉추가 여기저기 동반적으로 아프다가 생리주기 때 호르몬 변화에 또 몸이 자극을 받아서 생리통의 하나의 양상으로 두통이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케이스는 같이 하부 흉추를 치료해줘야 두통이 잘 낫거든요. 그래서 상부, 하부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판상근, 견갑거근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중상하근. 그러니까 이런 목 라인을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등 쪽을 치료해줘야 되는 거죠. 상부 흉추, 하부 흉추, 보통 상중하 이런 경우는 다 같이 치료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치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두통이 가라앉을 거고, 생리주기나 이럴 때도 생리통 같은 게 덜 심하게 오거나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방법은 주사로 이 근육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는 근육에 맞는 거라서 아프거나 위험한 건 전혀 없어요.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전혀 안 쓰거든요. 그렇게 치료하시면 차근차근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증상 생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살 넘고부터 서서히 있다가 점점 나이 들면 들수록 안 좋아질 때,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두통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생리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신 때 생리를 안 하잖아요. 생리통도 심하다는 것도 결국 자율신경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강하게 트리거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임신 중에 생리 안 하면서 그게 없었다가 다시 생리 시작하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오늘 그 하부 흉추 같이 치료를 할 거거든요. 오래돼서 이거는 한두 번 치료한다고 뚝딱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히 치료를 해서 몸을 자꾸 좋은 쪽으로 바꿔줘야 그게 변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에 맞춰서 꾸준히 치료 좀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치료해드릴게요. 의사님 따라가시면 됩니다.